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갑의 위치에서 상대를 외롭게 하고 상처 줘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갑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많이 좋아해 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맞춰주고 참아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내 편할 대로의 연애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가 쌓여가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크게 상관없다는 태도로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권태기가 왔다거나 처음부터 크게 좋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죠. 한쪽에서는 조금 거만한 태도로 만나게 될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만 관계에 연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상처로 다가오기 때문에 서서히 마음 정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별을 통보받는 입장에서는 이별에 대한 준비가 100%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별 통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단 말이죠. 갑의 위치에 있었다가 막상 냉정하고 단호한 이별을 통보받게 되면 어떤 선택권을 갖고 관계를 정리하는 상대의 강인한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와 매력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참 잘해줬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큰 불안감이 밀려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은 내가 상대를 많이 좋아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서 상대를 붙잡으려는 시도를 하게 될 텐데요. 만약 상대방이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를 밀어냈다고 한다면 이런 간절한 마음들은 통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대가 여러 번 나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이별을 통보했다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행동들은 신뢰감을 더욱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연애에 무심하고 상대를 소홀하게 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와 연애하는 상대방은요, 내가 진짜 바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랑이 식은 건지 내적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거는 괜찮지만 무심한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면서 조금씩 관계를 정리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상대는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게 될 거고요. 나는 깜짝 놀라게 되면서 당장 월차를 내고 달려가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바쁘다고 거짓말로 나를 속인 거구나, 그만큼 여유가 있던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한 거였네, 반감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나는 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행동하기보다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내가 많이 바빠서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 잘 알고 있다, 나도 잘해주고 싶었는데 멀티가 안 되고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항상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지냈었다, 그동안 많이 참아주고 이해해주려고 했던 너의 소중한 마음 나도 잘 알고 있고 항상 너의 고마운 마음 보답해주고 싶었다, 한두 달 후에는 바쁜 상황이 끝나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나도 좀 더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바쁘게 지냈었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만 앞서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상대방 앞에서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애 초반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에 반해서 상대는 표현도 많이 하고 나를 많이 좋아해 줬었는데 나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상대는 상처받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돌변해서 상처 줘서 미안하다, 헤어짐을 통보받고 너에 대한 소중함을 크게 깨달았다, 앞으로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잘해둘 테니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면 나는 일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초반부터 열정적으로 만나는 관계도 있겠지만 나는 서서히 알아가면서 마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내 미래 계획에는
항상 너와 함께하는 꿈을 그리기 시작했었다. 내가 마음 여는 것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너가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기다려준 덕분에 내 마음이 점점 너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채워져 갔던 것 같다. 내가 종종 무심한 행동들로 너에게 상처를 줬던 부분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 아무래도 최근 진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몰두하느라고 너에게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너의 고마운 마음들을 갚아 나갈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헤어짐의 진짜 원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을 확률도 높다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어서 이별을 통보한 경우에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강력한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을 때 대부분은 다시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애가 지속될수록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에 알던 내 모습과 다르게 실제 민낯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처음 호감을 갖게 된 모습 이면에 나의 부정적이고 미성숙한 모습들도 서서히 마음이 식어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센스 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대화가 안 통하고 이기적인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매력이 크게 감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멋진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실제 민낯을 보게 되는 순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참아가면서 만나야 할까라는 우구심도 들었을 거예요. 사실 연애를 하면서 받게 되는 진짜 상처는요, 정말 별로라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나 혼자 연연하고 고생한 것이 치욕적이라고 느껴질 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받게 되는 상처거든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세요. 나의 매력과 가치가 하락해서 상대가 이별을 말한 것인데 내가 갑질해서 상대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상대가 나를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냥 달려가서 감정적으로 사과하고 매달리자 보면 나를 다시 만나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한 이별이 아닌데 이런 나의 안일한 행동 때문에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나 일관성도 없고 가벼워 보이고 이렇게 별로인 사람이었나 더 싫어진단 말이에요. 연애를 하면서 나의 무심하고 안일한 태도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고 실망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의 말을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별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아주고 노력해줬던 것들을 충분히 알아줘야겠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성숙하게 진심을 전달해 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으로서 비춰진 이후에 내 진심이 전달되어야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깨닫고 크게 뉘우쳤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졌을 때 그 사람도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위로가 되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진심을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나쁜 감정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다. 너의 진심들을 알려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연애하는 동안 나만 연연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도 다 치유가 되는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로 연애하면서 미숙했었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선택한 이별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겸허하게 수용할 줄도 알아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뢰 연애를 하다가 나만 연연하는 것 같고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 같아서 상처받고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별을 말한 그 이유 안에는 나만 참아주고 노력해줬던 것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쯤은 꼭 후회하고 매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나도 이때다 싶어서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상대를 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쉬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동안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쌀쌀맞게 대했을 때 너무 실망할 필요 없이 내 진심을 꾸준히 전달해 보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받았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각오로 자신에게 연락을 했는지를 꼭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대에게 어설픈 마음으로 연락했다면 그게 또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쌀쌀맞게 대했던 거예요. 더 이상 비굴하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마음까지 헤아려주고 품어주면서 만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진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겠죠.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싫어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 쌀쌀맞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형편없고 별로인 나를 만났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했던 노력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이 관계에 1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고 지속적으로 진심을 전달하게 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치를 떨면서 진짜 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 괴롭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모질게 대한다거나 쌀쌀맞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싫어서 그러는 건지 정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요, 진정성 있게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진짜 상처는요, 정말 별로인 사람에게 자기 혼자 노력한 것들이 치욕적이라고 느껴질 때 자기 스스로에게 받게 되는 상처거든요. 그 상처는 엄밀히 따지자면 나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더 이상 이 관계를 1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가 봐요. 저는 모든 연인들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별로 인한 실망과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